안녕하십니까. 수요쌤이나 우리 치과가 주목해야 할 최신 경영 트렌드. 이번 강의를 헷갈릴 수 있는 단계별 치주 치료를 맡게 된 서울치과의사회 보험의사 최성호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치주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치주 보험 청구는 기억해야 하는 게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삭감, 조정이 많이 되는 이유입니다. 먼저 치주 치료의 단위는 136달입니다. 치주 우처치나 50%로 삭감 조정되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보험치료가 기준이 일치당이나 일학당 또는 구강당인 반면 치주치료는 3분의 1학당이 인정기준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연결된 3분의 1학 범위 이내에 인접한 치아 3, 4개, 이 범위는 3분의 1학으로만 1회만 청구하는 고시가 있습니다. 모든 환자분이 치아를 다 가지고 계신 건 아니기에 3분의 1학에서 치아가 몇 개 없는 경우는 스케일링은 한두 개 치아는 50%, 스케일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치주 치료는 한두 개 치아여도 100% 산정 청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치주 치료의 기준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치주 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청구가 내용이 많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억할 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치석 제거는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환자분 주소가 스케일링을 하고 싶어요라면 연일의 치석 제거나 비급여 스케일링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료 기록에 주소를 잇몸이 안 좋아요, 치료를 하고 싶어요 라고 기록을 해주신다면 3가지 스케일링 중에 진단에 의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부의 기록은 보험 청구의 시작이기에 진료기록부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예전과 달리 인터넷, 지식인, 블로그를 통해 많은 것을 알고 오시는 환자분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 치과 의료 행위의 위험도 증가 및 환자의 소비자 권리 의식 향상, 의학 지식의 대중보급 등으로 치과 의료 분쟁이 급증하고 있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노인 위치, 치석 제거, 임플란트 등의 급여화와 민간 치과보험의 도입으로 올바른 진료기록 작성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우리의 방패이자 방어막입니다. 진료기록이 부족하다면 급여 비용을 줄 수 없다는 행정 판결도 있습니다. 진료와 보험 청구는 거울의 양면입니다. 오늘 강의는 경영 개선의 주제이기에 진료하실 때 도움이 되는 청구의 팁들을 실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진료입니다. 처음 만난 환자이면 임상에서는 신환입니다. 보험에서는 초진입니다. 2022년 초진료는 접수하고 치과의사 얼굴만 봐도 신환입니다. 보험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초진입니다.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 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적이 없는 환자 또는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30일 이후에 내원 환자는 초진입니다. 한 달 만에 뵙네요. 초진입니다. 초진의 기준은 대부분의 보험 진료는 치료 종결 후 30일인데 오늘의 강의 주제인 치주치료는 30일이 아닌 90일입니다. 진료실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꼭 기억해 두셔야 하지만은 진료실에서는 진료하기에 집중해야 하므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환자분은 얼마 전에 치료하셨다면 구환입니다. 보험으로는 재진입니다. 2022년 재진료는 초진료와는 스타벅스 지수로 한 잔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치주치료는 초진과 마찬가지로 기준이 90일이고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재진입니다. 만성 치주질환 치료 시 치료 종결 후 90일 이내에
동일 부위, 치료 시 진찰료는 제젠입니다. 여담으로 그렇다면 인수개원을 했는데 이전 원장님 보던 환자는 초진일까요? 제진일까요? 차트를 인수했고 치료가 연속되는 환자는 제진이지만 차트 인수를 안 했다면 다니던 환자분도 초진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청구 프로그램이 날짜에 따른 초제지는 대부분 자동으로 변경해주고 오류가 생기면 메시지를 띄워서 알려줍니다. 다만 직접 바꾸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경치료를 1회만 치료받고 일이 바빠 아프다고 안 아프다고 내원이 안 되다가 붓고 다시 아파서 오신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원한 지 30일이 지났지만 해당 치료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진입니다. 하지만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치료를 받다가 근단주의 농약으로 상병명이 바뀌는 진단하에서는 초제진을 바꾸고 청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커피 한 잔에 차이가 생깁니다. 건강검진이나 학생 주치의 사업 많이 하고 계십니다. 대기실에 한 번에 여러 사람이 몰려와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라면 오신 김에 시석이 있는데 스케일링을 하고 가시죠. 이렇게 설명하시면 많은 분들이 치주치료를 하고 가실 것입니다. 기억하실 점은 학생 검진만 100%이고 다른 검진은 진찰료의 50%를 산정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주치료 행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에 약속하고 올게요 하신다면 검진 후 한 달 이내는 제진입니다. 한 달 이후에 약속을 잡으신다면 초진입니다. 그렇다고 한 달 이후 스케일링을 잡으시면 너무 간격이 길어서 안 오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 진료라 함은 초제진료만 받는 것입니다. 청구 프로그램에서 가산율은 자동으로 변경되기에 신경 안 쓰셔도 되실 부분이긴 하지만 가끔 누락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면 장애인 가산은 직접 등록증을 확인하시고 직접 입력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어제 하루 몇 명의 환자분이 진료실에서 기본 진료만 받고 가셨나요? 물론 방사선 사진은 추가 청구합니다. 여기서 환자의 주소가 나는 상담만 원한다. 이게 아니라면 치주치료를 위한 진단은 놓친 부분이 없을까요? 상담만 원하시던 그 환자분도 치주상병으로 스케일링을 하셔야 한다고 진단하셨다면 오신 김에 하고 가지 않으셨을까요? 또 지치주의염 진단으로 기본 진료만 아닌 구강 내 소염성 치료를 하셔서 더 빨리 염증 치료를 하셨다면 어떨까요? 발치 전 간단한 처치가 아닌 수술 전 스케일링을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경영 개선은 진단과 보험에 관한 이해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기본 진료에서도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있습니다. 포괄수가로 진찰료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 치료도 있고 진료 기록에 팔로업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이는 해당 치료 종결이 아니란 뜻이기에 환자분을 제진으로 청구하셔야 됩니다. 다른 용어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료 없이 처방전만 달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이때 청구 프로그램에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처방전만 발행 팁은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는 환자가 아닌 보호자가 와서 처방전을 받아갈 때 사용하는 것으로 50%만 인정이 되며 이 또한 대리 처방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초제진의 적은 비용 차이라도 쌓이면 상당한 액수가 되기에 기억하실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교정만 진료하시는 병원은 보험을 몰라도 될까요? 비급여 행위를 하시더라도 질병에 의한 진찰 시 진찰료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우리 병원은 비급여 전문 병원이니까 보험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몰라도 된다고 하시는 분은 이제는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청구를 하시려면 보험에 대한 진료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연 비보험 환자는 치주치료를 할 게 없었을까요? 진단이 되었지만 청구를 놓치고 안 한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많은 보험 치료 중에
왜 치주일까요? 매년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과 분야 심사 실적 및 주요 급여 규제라는 통계를 발표합니다. 이 통계에서 진료 행위별 수가가 큰 1, 2위가 만 65세 이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보험 진료 중에 행위별 수가가 높은 상위 10위 안에 4가지가 치주치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치과 보험 청구 전체에서 앞에서 살펴본 진찰료가 15%에서 20%이며 보시는 몇 가지 치료가 치과 전체 보험의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은 부수적인 치료이고 다른 치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대부분의 병원의 보험 청구의 주요 수입이 치주라는 뜻입니다. 이번 수요 세미나 강의에서 치주를 다시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본적인 치주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치주 보험 청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치주 치료의 단위는 136달입니다. 치석 제거 가 3분의 1학당은 모든 경우에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치주 보험 청구에서 매우 유용하다는 뜻도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치과 경영에서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후속 치료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으실 때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아 더 이상 치료를 진행하지 못함, 이와 같은 진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타원에서 스케일링을 받았다고 하시는 환자분도 내역 설명을 쓰시고 RP나 큐렛 등의 상위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치주 치료의 단위는 369 게임과 비슷한 136개월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치료 전에 동일 부위, 마지막 진료일에 136을 더하시면 됩니다.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1년에 한 번 보험으로 스케일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오시기에 이제는 치석 제거 나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단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치석 제거 가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연일의 치석 제거 나는 꼭 치료 전 환자분이 잠시 기다리시더라도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횟수 조회를 하신 후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급여 심사 통계에 의하면 급여 횟수 초과로 치료하시고 정당한 진료비를 못 받는 많은 조정 사례가 있었습니다. 치석 제거 나는 전학에서 치료 종결이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잇몸이 아프다고 오시면 청구할 수 있는 게 외과 상병 치료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치석 제거 가, 부분 치석 제거는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는 모든 치주 치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교정 전문 병원이나 유아나 청소년 교정 환자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치주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치석 제거 가는 만 19세 미만도 부분 치석 제거가 가능하며 혼합 치료기에서도 치면 세마 치료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치과 경영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치주 치료 시 치주낭 측정을 꼭 하시고 진료 기록을 남기시고 청구하십시오. 전학 치주낭 측정 시 프라푸친 한 잔 정도 청구액이 올라갑니다. 또한 차고 청구를 줄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청구하고 계시겠지만 심평원 각 지원에서 치석 제거 동일 부위 재실 시 차고 청구 기관이라고 문서를 받으신 회원병원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병원이 치주 청구에서 재치료 간격을 차고 청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고 청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136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모든 치주는 해당 부위 마지막 진료일부터 계산됩니다. 이는 스케일링이면 동일 부위 마지막 스케일링항에
스케일 날에 3, 6을 더하시면 되고 RP이면 해당 부위 RP 시행한 날에 1, 3개월을 더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1, 3, 6을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보험 진료와 마찬가지로 진단에 따른 올바른 상병명 선택은 중요합니다. 또한 치주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일 외국으로 출국하셔야 하는데 잇몸이 갑자기 붓고 피가 난다는 초진 환자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치료하시겠습니까? 스케일링만 하실 수 있지만 임상적인 진단하에 급성 치주 상병명으로 RP는 초진 날짜에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내역 설명을 진료 기록에 남기시면 좋습니다. RP 행위별 수가가 스케일링보다 높기 때문에 청구액이 차이가 납니다. 단, 모든 초진 환자에서 스케일링이 아닌 RP를 일률적으로 시행하시면 한 달 이내 모두 일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주 상병명은 무엇을 써야 할까요? 진단에 따라 급성 치주 상병명을 진단하시고 써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치주 진단은 만성이며 보다 상위 치료인 큐렛 등을 위해서는 만성 치주 상병명을 넣으셔야 합니다. 단계적인 치주 치료를 시행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일 부위 치료는 간격을 두시고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다른 부위는 다음 날 시행하셔도 됩니다. 또한 치주에 있어서는 내역 설명을 항상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내원 시 어떤 치주 치료를 하겠다 써주셔도 됩니다. 치료의 연속성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치주에는 일정한 루틴이 있음을 모두 잘 알고 계시고 매일 진료실에서 시행하고 계실 것입니다. 초진에서 치석 제거 가를 시행하시고 단계별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보험에서 치주는 진단과 올바른 상병명으로 치료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치주 관련 상병명을 주된 상병명으로 열심히 진료하신다면 행위별 금액이 높고 이처럼 다양한 술식이 있기에 환자가 내원만 하고 치료만 시행하신다면 청구액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술식별로 자세한 내용과 주의사항은 다음에 대널 수요 화상 강의에서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치과 경영을 위해서는 우리 병원은 치주 치료를 이렇게 하자라는 우리 병원만의 루틴을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만 환자는 밀려있고 비급여 치료를 우선 치료해야 하는데 하시다 보면 놓치고 계실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루틴에 따라 진료하시면 치주를 놓치지 않고 항상 치료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초진이지만 꼭 상위 치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거나 다른 비보험 진료를 위해서 마취를 시행하시는 경우 이렇게 내역 설명을 달면 가능합니다만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때만 하십시오. 일률적일 때는 조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영 개선은 소소한 것부터입니다. 치주 우처치는 모든 치주 치료 환자에 있어서 다음 내원 시에 꼭 넣으셔야 합니다. 기본 진료만 받고 가신 환자분이 아니시라면 당일 내원하신 많은 환자분에게 치주 후처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치주 치료 중 수술과 같은 상위 항목은 치주 후처치 가가 아닌 치주 후처치 나를 시행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후처치는 치료 다음 날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치주 후처치와 같은 소소한 것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앞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치료 종결 후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었죠? 초진입니다. 30일이 지나서 내원한 환자에서 치주 후처치를 청구하시면 치료 종결이 아니기에 재진이 됩니다. 초진료 차이가 후처치보다는 더 액수가 큽니다. 여기서 환자분이 정기적으로 내원하시고 치주 치료를 받는 게 좋은데 너무 내원이 많아지고 건당 인당 진료비가 높아지는 게 아닌 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표 연동 관리제에서 내원 일수만 보기 때문에 건당 인당 진료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치주 치료 사이에 간격이 길기 때문에
내원을 짧은 기간에 몰아서 치추를 다 하겠다 하지만 않으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치주에서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꼭 기억하시고 왜 치주가 시작이자 베이스인지 꼭 기억하시길 바랐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